세계 최고 투자자 워런 버핏은 어린 나이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살에 이미 시장 경제 원리를 터득해 직접 주식 투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이자 기부가인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어린 빌 게이츠가 물건을 살 때마다 장부에 기록하게 하고 사례 중심의 토론을 벌이는 등 자녀의 경제 교육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세계적인 부자들에게는 어릴 때부터의 경제 교육을 통해 습득한 올바른 경제 습관과 합리적 사고방식이 존재합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는 세상에서는 더욱더 경제 교육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경제 용어 100가지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경제 이슈의 개념과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위험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전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위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회피적입니다. 위험 회피적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은 보험가입, 분산 투자, 저위험 저수익 포트폴리오의 선정 등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는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소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원래는 서류 가방 또는 자료 수집 처리란 뜻으로 하나의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둘 이상의 자산에 분산 투자할 경우 그 투자 대상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주식의 수익률과 그 주식의 위험과는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클수록 주식의 요구 수익률은 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위험 회피적인 사람들이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만한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토비는 금융시장의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여하고 금융적 변수가 지출과 고용, 그리고 생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수상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기자들이 토빈에게 이론을 쉽게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토빈은 생각 끝에 다음과 같이 기발한 설명을 했죠. 여러분, 계란을 몽땅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것이 끝장이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음날 예일대 경제학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론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토빈 이전의 대표적 금융이론인 케인즈 화폐론은 개인의 선택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으로 단순화했습니다. 하지만 토빈은 개인의 손실을 기피하는 성향에 주목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자산선택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이죠. 본래 포트폴리오란 말은 간단한 서류 가방이나 자료 수집처를 뜻하는 말로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금융자산 목록을 뜻합니다. 즉, 금융에서 포트폴리오는 자산을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면 한 곳에 집중 투자할 때에 비해 위험을 더 줄이거나 투자 수익을 더 높일 수 있죠. 탈무드에서 랍비 이삭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진 돈은 3등분해야 한다. 3분의 1은 땅에, 다른 3분의 1은 현물에 투자해라.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현금으로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농부들도 땅을 3등분해 각각 서로 다른 농작물을 심어라.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7권 세트. 1권.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2권. 시장의 작동 원리. 3권. 기업의 행동 원리. 4권.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와 경제학의 새로운 분야. 5권. 국민 경제의 기본 원리. 6권. 화폐와 환율의 작동 원리. 7권. 경기 변동과 경제 정책의 작동 원리. 만화로 보는 맹크의 경제학 6개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로 수출. 한국을 넘어 세계인들이 경제학을 즐깁니다. 한때 널리 존경받던 앨론이라는 대기업이 2002년에 사기와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파산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 회사의 종업원들이었죠. 이들은 직장을 잃었을 뿐 아니라 많은 경우 평생 모은 저축까지 함께 잃었습니다. 직원들은 퇴직금의 약 3분의 1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주식이 휴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험회피적인 사람들에게 재무이론이 주는 실질적인 충고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무이론은 이 전통적인 지혜를 분산투자라는 과학으로 바꿔놓았죠. 보험시장은 분산의 한 예입니다. 어느 마을에 1만 명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모든 주택에 불이 날 위험이 있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보험회사를 설립하고 이 마을 주민들이 이 회사의 주주인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된다면 이들은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각 주택 소유자는 자기 집에 불이 날 위험이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1만 건의 화재 위험의 1만 분의 1에 해당하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 마을 전체 주택에 동시에 불이 나지 않는 한 각 주민이 직면하는 위험은 훨씬 작아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축으로 금융자산을 구입할 때도 분산을 통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별난 10대 청소년 몇 명이 창업한 회사지만 불과 몇 년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성장했죠. 그런가 하면 앨론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몇 달 사이에 거의 가치 없는 회사로 전락했습니다. 다행히 각 주식 소유자는 특정 회사의 운명에 자신의 전 재산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면 회사의 가치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데 금액을 여러 군데로 분산하면 위험은 훨씬 감소하기 때문이죠. 아래 그림은 주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그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위험은 여러분이 수학이나 통계학 시간에 배웠을지도 모르는 표준편차라는 통계량으로 측정됩니다. 표준편차는 어떤 변수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즉, 그 변수가 얼마나 큰 폭으로 변동할 가능성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트폴리오 수익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포트폴리오에서 기대되는 수익률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수익률의 변동폭이 크고 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사람이 기대하는 수익이 실현되지 않을 위험도 높다는 뜻이죠. 이 그림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식이 10가지로 늘어나면 위험이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주식 종류를 10개에서 20개로 늘리면 위험은 다시 약 10% 감소하죠. 주식수가 증가하면 위험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나 주식수가 20이나 30을 넘으면 위험 감소폭이 작아집니다. 여기에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는 주식의 가지수를 늘리더라도 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특정 기업 위험, 즉 특정 기업에 관련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위험, 즉 모든 상장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전체에 관한 불확실성은 제거할 수 없습니다. 분산 투자를 통해 주식 보유의 위험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죠.